네. 이 축토를 배웠고, 그다음에 진토를 배웠잖아요. 네. 축토까지 아직까지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을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가 아니다 했죠. 그러니까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자축월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자축인에 태어난 사람들, 자축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정신적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해요? 설정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이라는 거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자연에 순응한다는 뜻이거든요. 정신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은 결국은 정신을 의미하는 거고 인간은 행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자연의 대표적인 거 우리는 임수와 개수라고 하는 거고 인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간을 우리는 이제 뭐라 갑목과 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갑을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갑을들은 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연을 갖다 우리는 수라고 하는 거고 이걸 갑을 목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이 정신적 사실 되게 의존적인 성향. 그러니까 이 자축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자축인을 갖고. 왜냐면 이제 막 그 하늘을 알고 뭐 땅을 알고 만물을 아는 이게 자가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만물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해는요? 그럼 해는 그런 의존적 이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해는. 어, 똑같이 해자축에서 해는요, 의존적이라는, 그 의존적이라는 것은 뭐야? 뭔가 꿈틀대미, 의존한다는 것은 뭔가, 이, 꿈틀거림이 있다는, 꿈틀거림이라는 있을 거 아니에요? 꿈틀거림, 뭐, 틀. 여러분, 꿈틀거리다의 말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쓰는데, 꿈을 갖고 틀을 갖춘다, 이 꿈틀거리다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예? 네. 지렁이의 꿈은 뭐예요? 이무기가 되는 게 꿈이에요. 지렁이의 꿈은. 그러니까 꿈틀거리다는 뜻이면 꿈과 틀을 갖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꿈과 틀을 갖추려고다. 그래서 이 지렁이가 언제 나옵니까? 겨울에 나와요? 봄에 나와요? 봄에 나오죠. 그 틀을 갖추려고. 나왔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꿈틀. 꿈틀. 뭔가 꿈틀거리다 그러면 이제 뭔가 막 꿈을 향해서 틀을 갖춘다 그러게 꿈틀거리다. 꿈틀거리다. 그러니까 수목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꿈틀거림이라고 해요. 꿈틀거림. 꿈을 갖고 틀을 갖추다 해서 꿈틀거림. 꿈틀거리다 이 뜻입니다. 꿈틀거리다. 그러니까 지렁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렁이를 생각해. 지렁이. 지렁이는 하늘을 날까요? 땅을 길까요? 땅을 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목 우리가 봄, 겨울 봄 그러면 우리 땅을 아직까지 그러니까 땅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나의 터전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지렁이처럼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땅과 의존해서. 진토 이후부터는 이제 땅을 떠나서 이제 위로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그 지렁이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누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워 있는 것을 누워 있는 모습을 뭐야 이렇게 이제 세우라는 뜻이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이런 개념이죠. 꿈틀이 있다는 거예요. 꿈틀이. 그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 임계 수 겨울에서는 뭐야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거고 목에서는 뭐야 외부적으로 이제 꿈틀거리는 겁니다. 이거 공통점은 요게 차이는 이제 땅 속과 땅 밖이라는 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즉 땅, 즉 환경을 아직은 벗어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진토에서 드디어 그 땅에 내가 드디어 딱 틀을 갖췄다. 그러면 결국은 지는 꿈입니다. 축은 꿈입니다. 꿈을 꾸는 거. 토는 뭐죠? 이거는 틀을 갖춘다. 틀. 가장 끝에. 그러니까 드디어 인간이 자연을 벗어난 상태가 된 것이 진토라는 겁니다.
나만의 틀을 갖추는 것이죠. 이게 이제 축토와 진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해됐죠? 네. 이런 어떤 큰 틀을 이렇게 그러면 이 축토 과정 축토는 아직 자축이는 아직 의존적이잖아요. 그러면 묘진사 우리가 말하는 묘진사는 의존적인 게 아니라 뭐죠? 자율적이라는 거야.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의존적보다는 약간 자율적 모습이 있다는 거죠. 네. 자율적 모습을 살아간다. 자율. 그래서 이제 묘진사는 이제 자율적, 의존을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간다는 거죠. 잠시야. 또 저기 오미신 만나면 또 의존해요. 이제 누구를 의존합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을 의존하는 거예요. 외부를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오미신 가면 이제 또 의존해요. 이제 사람들을 여기서는 이제 자연을 이제 인간들을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만물을 물질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건 정신적 의존 쪽이 정신을 의존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물질을 의존하는 거, 물질. 세상에 돈이 최고다. 물질적 의존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다 유술에 오면 또 자율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의 자율과 나이 먹어서 자율은 뭡니까? 주변에 우리 갱년기와 사춘기는 똑같습니다. 네. 근데 갱년기에는 책임이 따르고 사춘기에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래요. 이때의 자율적은 또 책임이라는 걸 의식해야 되는 거야. 의무감이 생기고. 봄에 애들은 뭐야?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봄에 애들은 권리 주장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권리. 근데 가을 우리 유술에는 이제 의무감이 있다는 거야. 유술에는 이제 이 의무가 있다. 의무.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권리를 확보해 줘야 돼요. 어린애들 권리. 그러니까 이 묘진사는요, 이 권리 획득이 목표예요. 권리 획득. 유술에는 이는 책임적 의무를 갖고 있는, 권리적 획득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묘진사들이. 권리 획득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권리 획득. 근데 유술에는 뭐야? 의무적 책임. 의무 책임을 지는 것이 유술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에 유술회가 있는 사람들의 직종이라든가 업종은요, 이 의무감과 책임감이 많이 포함된 직종에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묘진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권리 획득하는 데 많이 가 있다는 거죠. 권리를 획득하는 그런 환경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특허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네. 어떤 권리, 부동산 같은 것들 중에서도 권리 획득하는 거. 등기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법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등기 쪽. 어떤 사람들의 권리 획득이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네. 권리 획득하니까 시끄럽잖아요. 시끌벅적하잖아요. 가장 많이 쓰니 밥집 가면 밥 먹을 권리 달라고 막 떠들잖아요. 왜 우리 거 안 줘요? 막 그런 거. 주문을 언제 했는데 막. 또 시간대가 바쁘잖아요. 또 묘진사니까. 빨리 밥 먹고 나가야 되잖아요. 유술회 같은 거 시간제, 퇴근이니까 시간제 여기가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 술집. 이런 쪽 환경이라는 거지.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또 그런 거. 룸사롱에 있는 아가씨들 내가 옛날에 많이 감명을 해줬는데 걔들이 하는 뭐야. 자기네들은 책임과 의무가 이때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사람들이래. 맞는 말이었어. 야, 니들 참 의식이 좋다. 진짜로 그런 애들은 10년 하고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냥 막 사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전부 다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 근데 이런 애들은 빨리 해서 마담도 되고 자기 가게도 내고
아니면 이 생활을 탈피해서 다른 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직업의 귀천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업의 귀천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의식의 귀천은 반드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 환경적 요소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거기서도 이렇게 이 의무감을 갖고 하는 애냐 권리 획득만 하고 있는 애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이런 내가 얘기를 저 선생님이 왜 할까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수로를 태어났어요. 어? 그 사람은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이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이 공간이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여기 괜히 뭐 진토라든가 뭐 사화가 있잖아요. 이런 뭐예요? 권리 획득하겠다는 거, 권리. 권리, 뭐 자기가 주장을 펼쳐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련의 공간에 가서 얘네들이 하는 행위가 맞겠냐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음. 아니, 뭐 진술 뭐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얘 마음은 지금 권리 획득이라는 거 권리 주장하는데 여기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데 어? 그럼 이 사람은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곳에서 권리 획득 주장하니까 이 사람은 뭐 하겠어요? 되게 강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강압적인 구조, 이 사람은 되게 강압적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왜? 이 책임과 의무가 하는 그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어떠한 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이, 이 대민 상담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강압적으로 이거 안 됩니다. 왜? 막 형평성 따져가면서 규정, 원리 원칙 규정만 하려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도리가 없이 빡빡한 거예요. 진술, 사술들은 빡빡해요. 묘술들이. 왜?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까. 대민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결코 이 부드럽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뭐 갑진 있고 뭐 있으면 뭐 일할 때는 엄청 빡빡하죠. 개인적으로 뭐 자기가 뭐 그렇게 할진 몰라도 일하는 모습은 되게 빡빡하게 일을 해요. 왜? 자기 공간이 싫은 거야, 지금. 음?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 취미생활과 이 밖에 보여주는 모습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막 밖에서는 착 그러는데 저녁에 취미에 뭐 살사 댄스를 추고 막 봉춤 추고 다니고. 네. 저 사람 봐봐. 그 옛날에 제주 그 지법원장. 그 저녁에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녀? 그 판사란 사람이 그것도 찍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이가 뭐 이 대칭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지. 이런 걸 알아라는 거야. 반대로 내가 태어나길래 뭐 진월에 태어났는데 예?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유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뭐야 권리 획득하고 막 주장하는데 그렇게 아주 난장판 공간에서 자기가 가갖고 뭐 이렇게 강압적 의무 책임을 다한다 그러면 뭐 어떤 모습이지? 미쳐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직장이 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큰 틀에서 잡으라는 뜻이죠. 물론 진화로 태어난 사람이 그런 데 갈 일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데 근무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해죠. 아이고 뭐 이거 뭐 직장 가는 게 저승사자 만나러 가는 거랑 똑같네 그러면 아우 맞습니다. 아우 너무 가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목구멍이 포도천이가 가는 겁니다. 왜? 책임과 의무잖아요. 왜? 이 배우자 먹여 살리고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 이해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일지나 시지에 이렇게 유술해가 있는 사람은 책임감과 의무감이 되게 많아요.
네. 왜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가정 지켜야 되고, 이런 분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지만 항상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이 사주 글자를, 지지의 글자를 보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이건 전반적으로 이제 진토에 대해서 보고, 진토의 가장 큰 것은 만물의 세상이 펼쳐졌다. 즉, 나의 자격이나 규격을 갖췄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온 세상에 많은 거야, 진토는. 그러니까, 진토 사람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진토에서 어떤 사람 저 사업하려고 하는데 진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선생님은 레드 오션에서 선생님의 규격이라든가 자격을 갖고 선생님의 꿈에 대한 틀을 갖추세요. 그러면 돼. 그러니까 좀 특화된 걸로. 레드오션. 기존에 했던 것에서 선생님의 규격과 자격을 활용해서 선생님만의 꿈과 틀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절대 블루오션이 안 됩니다. 레드오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 차별화된 경쟁력. 이걸 가지고, 신생적 생각이라든가, 신생적 행동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돼. 다만, 그 기존에 있는 것을 너무 바꾸지 마십시오. 기존에 있는 것에서 어떻게, 기존에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착각 속에서 망한다 이거죠. 이 신생적 에너지에서는 착각하는 게 뭐냐? 즉 자연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이 인간의 오만함을 반드시 인지하고 사세요. 즉 기존에 펼쳐져 있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일단 틈새를 노리세요. 너무 혁신적으로 해봤자 되지도 않습니다. 왜? 받쳐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드오션 시장 가서 다 망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너무 혁신적인 거 갖고 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차별성,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뭐 뜬금없이 아니, 5천원짜리 밥집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10,000원짜리 밥을 파면 사람들이 먹으러 오겠어요? 그 다음에 지는 바쁜 시간인데, 여기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 밥을 파면 되겠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진토라는 겁니다, 진토. 이제 진토는 드디어 이제 여름으로 나갈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잖아요. 지금. 되게 가볍단 말이에요. 진은. 그러니까 무거움을 떨쳐버리고 무거움을 떨쳐버리고 이제 가볍게 이제 행동하고 생각하려는 뜻이죠. 가볍게. 어떤 애가 왔는데 보니까 진월생인지 아니면 일지에 진토가 있다 그러면 이런 애 상담할 때 가볍게 상담해 줘야 돼요. 무겁게 상담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됐죠? 그런 식으로 영향이 하는. 선생님 자녀들 중에 진토 있는 애들 있죠? 네. 저희 둘째가 진토가 연월 2개 다 있죠. 얘한테 가볍게 얘기해. 무겁게 얘기하면 얘는 얘한테 가볍게 얘기해. 가볍게. 그 진술이 다 있으면요? 아니, 진이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술이 어디에 있고, 진이 어디에, 그러니까, 또, 요렇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내가 이거를 모르는 거야. 요거는 나의 사회적 모습이잖아요. 네. 나의 개인적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진술이 있냐에 따라 틀린 거죠. 음, 사회적 관심사, 개인적 관심사. 술이 일지나 시주에 있다 하면 개인적 관심사는 무겁게 얘기해줘야지. 심도 있게. 네. 그런데 개인적 관심사를 가볍게 물어보면 짜증나는 거지. 엄마는 나한테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
네. 근데 이 연월에 이제 진이 있는데 사회적 관심사를 깊게 하면 뭐 그만해. 나도 밖에서 피곤해. 음, 네. 연월에 술토가 있는 애들한테 뭐 사회적 관심사를 깊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소통이 되는 거죠. 네. 이됐습니까? 네. 항상 그런 거. 항상 그런 거. 왜? 이 진술의 의미는 뭐야? 이 책임과 의무와 권리라는 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조건 권리 주장이 우선이에요. 권리 주장. 술토는 의무가 가장 강한 겁니다. 그래서 술토 있는 사람들이 의무감으로서 지키는 물상이 많이 나와. 보안업체, 군인, 경찰, 또 은행 이런 식으로 뭔가 지키는 물상들. 진토는 오히려 뭐야? 막 창고문을 막 개방한다, 연다. 그러니까 뭐야, 땡처리 하는 애들. 네. 싼 거 많이 팔고, 저렴한 것들. 술집에서 가치 네. 있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절에서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진토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이제 진토냐죠. 뭐 진토의 계절적 의미는 뭐 청명이 있고 뭐 고구가 있다 그러는데 청명 부직갱이는 청명에는 그러니까 진월에는 부직갱이 꽂아 싸긴 한데 음, 그 청명이 그 뜻이에요. 워낙 푸르고 맑으니까 아무거나 꽂아도 싸긴 한다는 거죠. 진월. 진토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야. 아무거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야, 진호를. 왜? 뭐 어차피 말 들어 처먹을 도 아니니까 진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해요. 이미 얘는 이 자연 인간의 오만한 인간의 착각 속에 사는 애들인데. 어? 그러면 이 자녀와 부모의 차이는 뭐야? 부모는 자연입니다. 자녀는 인간이에요. 자녀와 부모의 차이는. 그래서 우리가 내리사랑이나 내리사랑. 네. 그 자녀 사주의 일시가 유술해가 있는 애들은 효도야, 효도할 애들이야. 거기, 거기에 묘진사 있죠. 일찍 버리세요. 저는 효도할 애가 아니구나. 네. 효도할 애가.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줄 때,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가끔 상담하면은, 나한테 와서 자신 욕해. 그래서 선생님 부자네. 그때 왜 줄 때 조금만 줘요? 줄 때 확 줘야지. 부모는 내리사랑 줄 때 확 줘야지. 왜 남기고 줘요? 부모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받을 때는 악착같이 받아야 돼요. 줄 때는 손해보고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받을 때는 무조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줄 때는 손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야. 받을 때 손해보고 줄 때 이익을 보려고 그래. 사람들 심리가 반대중이에요. 돈 꿀 때는 막 사정사고 돈 갚을 때는 야 내가 씨발 뭐 어쩌고 저쩌고 뭐또왜 그냐 나한테 돈 없어 배째 이거잖아. 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게 만들어. 자연이 사람을 바뀌게 만들어. 사람이 사람을 바뀌게 만들어요. 그런 말이잖아. 검은 머리 짐승은 절대 걷어 키우는 게 아니다. 나 그 말 들으면 막 슬퍼. 그런 글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 민항기가 충청도 어디에 이제 불시착을 해갖고 이제 추락했잖아요. 네. 그때 그 중국인 생존자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 고통보다 사람이 더 무섭더라. 거기 우리 농부들이 나중에 그 전수조사하고 다 징역 보내버렸어요. 쪽팔려갖고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 죽어가는데 막 톱 칼로 막 그 금반지 뺀다가 손 자르고 막 그랬대. 음, 사람이 그렇게 무섭더래요.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뒤집어갖고 지갑 막 챙기려고 그러고.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지옥의 야차보다 사람이 이렇게 야차할 수가 없다. 그 다 죽어오는 사람들, 뭐, 목에 있는 거 목걸이 빼려고 그러고, 지갑 뒤지고, 가방 뒤지고 그러더래. 옆에 사람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도. 네.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진짜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여튼 뭐, 뭔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야? 청명이 부직게. 네. 네. 저는 이제 일시가 이제 축술이다 보니까, 이러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되게 강해요. 네. 근데, 월지는 이제 사화다 보니까, 권리 획득하려고 막 그러고. 근데 또 옆에 술토가 있어갖고, 또 책임감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피곤해 죽겠어, 나도 아주. 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 피곤해. 이 사람은 내가 살아보니까, 일시에 그 묘진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일시 저는 묘진, 진토도 있는데, 저는. 진토가 어디 있어, 선생님은? 저는 일에 있죠. 일지에. 일지, 시지가 술토야? 아니요. 시지가 뭐야? 월지가 술토죠. 월지에 책임감이 있고, 지는, 일지에 진토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는. 시지에 묘가 있죠. 선생님은 이제, 권리 획득이 우선이야, 권리 획득. 선생님은 이제 부모한테 효녀는 아니에요. 네. 바로 나오는 거지. 네. 이제 술토가 있으니까 이제 사회적 모습은 되게 이제 책임감과 의무를 많이 싣고 있는, 자술로 있으니까. 네. 되게 책임감과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책임감과 의무를 상당히 갖고 있는 분은 확실한 거죠. 직업적으로 갖는 건 다 책임감. 피곤하네요. 그래서. 그거죠. 나는 월지가 사발이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난 권리 획득에 되게 목숨 걸었어요. 내 권리를 찾으려고. 권리를 찾으려고. 계속 잘 찾으셨어요? 잘 찾았죠. 이때 사와, 일단 대단했죠. 일단 권리 획득 찾느라고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권리 획득을 초반엔 초년에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좋고 나쁨이 어디 있어요. 늙어서 하려니 힘든데. 힘들잖아요. 힘들어. 네. 힘든 구조죠. 그런 것들. 여기도 나오네. 여기 애들이 다 권리 획득만 하는 애들이네. 네. 애들이 자기 권리만 더럽게 주장하는 애들이. 네. 선생님 애들 봤을 때 가짜나 보이겠네, 애들이, 진짜. 그 정도는 아닌데. 애들이, 그런데요? 애들 보면 참, 용 쓴다고 생각하지, 용 쓰고 있다. 용 쓰고 있다. 네. 용 쓰고 있다는 거. 왜, 선생님이 이 월지가 수로를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임적 의무를 져주려고 하는 거죠. 네. 수월에 안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죠. 안 되죠. 나가 놀아라. 방목이지, 방목. 네. 이런 개입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일시는요, 나의 개인적인 모습이고 자녀들이 놀 수 있는 터전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제가 이게 공부하면서 이 대시주 같은 경우에 이게 30분 뒤인지 앞인지 이게 조금 애매해서 상관없어요. 그런 것도 상관없나요? 30분 뒤나 앞이나 그 기운이 끊어지나? 그렇죠. 기운이 끊어지지는 않지만 시주의 모습이 경진으로 바뀌더라고요. 한 개가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상관없어. 그 시집 잠깐 1, 2분 차이가 내 인생이 얼마나 바꾸겠어요. 그거 제가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은 바뀌는 거잖아요. 아니죠. 찰나자, 찰나. 아니, 우리가 아는 시간은요, 누구 시간이냐면 간호사가 말해준 시간이야. 그렇죠. 간호사가, 아니면 그 병원에 있는 그 시계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보면은 시가 하나 틀리면 큰일 나는 것 같지만, 살아가는 모습 보면 다 나오는데,
거의 그러면 선생님은 거의 연월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정해지고 어, 일주는 또 보조적인 어, 역할을 어. 하는데 시주는 크게 상관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신 거죠? 자기 개인적 관심사만 틀린 겁니다. 꼭 시주 틀리는 모르는 애들이 꼭 꼬치꼬치 캐물어. 개인적 속성이 그래. 물어보는 자체가 이미 네. 네네. 쓸데없는 거 관심 있는 거야. 앞에 거 모르고, 음, 시가 틀린데 어떻게. 물어보는 자체가 이미 벌써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개인적 관심사인데, 그게 뭐 신경 쓰냐, 이거죠. 개인적 관심사가 뭐. 음, 말년이 무슨 말년이 말년이 뭐 내가 해놓은 게 있어야 말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말년에 망해봤자 얼마큼 망하겠어요, 그죠? 네네. 해놓은 곳이 없는데 말년에 망해봤자 얼마나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갖고 먹다 뭐 격이 뭐 바뀌고 참 웃긴 소리하고 다 빠졌네. 내가 나를 알고 싶은 내 자식 보면 알아요. 자식의 일주가 나의 말년이에요. 정확해요. 네네. 왜 내 그러니까 원래 시주 잘 안 봐도 되는데 이제 시주가 모르면 자식사주의 월주가 내 시주예요. 음, 근데 자식이 일주 보면 돼요. 우리 자식들의 일주를 쭉 보면 돼요. 그럼 다 나와. 내가 어떻게 살지. 네. 그런 고민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것도 모르면 남편 시주 보면 되지 뭐. 사람이 괜히 남편 시주도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보니까. 그럼 자식도 일주 보고 사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두 분들이 자식한테 목매는 거예요. 시주를 잘 모르니까 자식의 일주를 이렇게 자식의 모습만 보는 거니까 자식이 왜 저놈이 뭔 생각하고 있나. 무슨 의식세계를 갖고 있고 무슨 인식체계를 갖고 있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시주를 잘 모르니까. 나도 네. 모르게 자식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괜히 부부애를 맺고 괜히 자식을 낳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뭐 네.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삼신할머니가 뭐 트살 때부터 자식을 줍니까? 아무리 원해봐야 안 줄 사람한테 안 줘요. 근데 그렇죠. 원하지 않아도 막 줘버려. 손만 잡았는데 막 애 생기게 해버려. 네. 그거 뻥친 게 그 예수님 아니에요. 어때 그래서 그거는 뭐 성령으로 잉태했대.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게. 네. 네.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둘이 술 이빠이 먹고. 네. 이런 개념들이라는 거지. 이것이 뭐 어떤 그런 게. 그러니까 진토에서는 이제 가장, 진토의 개념적, 그러니까 진토는 뭘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다는 거야. 대신 이제 실력과 틀이 안 잡히면 고생하는 거지. 그 뜻이에요. 청명에는 부짓기를 꽂아서 싸게 난다. 아니, 우리 애들 뭐, 어떻게든 크든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인간을 뭐 가둬놓는다고 안 자라나? 찾아놓지. 고구에 가물면 땅 석자 마른다. 고구에는, 고구에 가물면 고구는 못자지를 파종한다는 뜻이에요. 곡식이 비를 네네. 기다린다는 뜻이잖아. 네. 고구에 가물면 파종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절기고. 공간을 빨면 드디어 음극 양생의 과정을 마감하고 양극의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음을 마감하는 거야. 음의 극한 상황. 술을 마감하고 드디어 양극의 과정. 양극. 화가 이제 양극 강해졌다. 가장 극한에 올랐다. 그러니까 진 다음에 사가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봄을 살필 때는 음을 기준으로 살펴야 되고 가을을 살필 때 뭐를 살피라고? 양이 양. 변화하는 걸 살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피고 있잖아. 태양이 나무를 키워준다고 헛소리나 하다고. 아, 화는요, 나무를 키워주는 거 아니라 나무한테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키워줍니까? 목한테는 화는 자식이잖아요. 네네. 그 말이 됩니까? 그렇죠.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것 뿐이지. 음,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설명 못 하는 거예요. 목생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화는 목이 키워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보고 자식의 방향을 우리도 맞춰야지. 자식이 막 집에서 막 배약질 하는데 맨날, 야, 세상 그렇게 사는 게 해봐 돼요? 아니잖아. 이를 어떻게, 얘로 인해서 우리의 집의 모습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네. 걔가 왕이 되잖아요. 모든 걸 자식들 때문에 모든 걸 다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운동성은 이제 뭐 인묘진 방압을 하고 뭐 신자진 뭐 삼합을 하고 뭐 그런 것도 내가 이제 삼합 때 내가 이제 정리해 줄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진토에서 포인트는 축토에서 마찬가지로 이 천지가 개벽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유기적 관계가 좀 바뀐 겁니다. 축토에서 바뀌었듯이 진토도 이제 이 시공간의 유기적 관계가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공간의 유기적 관계가 이제 천지가 개벽했으니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는 한번 이 결정이라는 건 뭐예요?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을 비틀어 생각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토운이 오면 사람이 그전에 갖고 있던 것을 비틀어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다른 시선을 갖는다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제 뭐 지속성이 있겠죠. 네. 확장성이 있겠죠. 세 번째 뭐야? 효과성이 나. 그냥 이걸 항상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경계성이 있죠. 네. 이제 토니까 드디어 이제 뭐야? 전환성에 포인트를 줘야 돼요. 봄이니까 지속성이 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진가장 우리 인묘지 봄이라고 배우니까 네네. 여기 수가 있어. 이 지는 절대 수가 오면 안 됩니다. 지지로. 음, 천간으로 수가 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은. 네. 이건 바로 왜 지지는 오행이라 그랬잖아. 지지는 네네. 오행이 흐르면서 이거 저는 토는 뭐가 지속해줘? 화가 반드시 화가 와야 돼. 사나 오화. 이랬습니까? 화생토의 네네. 흐름. 화가 반드시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내가 이 전환할 것을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음, 이거 뭐죠? 그러니까 화니까 뭐 천간에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으면 되겠죠. 어? 확장성은 뭐야? 토생금이잖아. 반드시 네. 신금과 유금이 와야 되는 겁니다. 신금 또는 유금. 천간에 경신금이 반드시 와줘야 되는 겁니다. 확장을 해야 돼. 어떤 확실한, 왜 이제 행동 쪽 목표 지점 설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봄의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가을이잖아. 네. 그럼 효과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해자가 되겠죠. 됐죠? 해자. 토국수를 해줘야 돼, 토국수. 술을 끌어 당겨야 되니까. 임계. 이렇게 효과성이 있다는 거예요. 효과성. 이렇습니까? 네. 경계성은 뭐죠? 같은 통. 경계는 목이 와야지, 목. 인이나 묘. 갑이냐, 을. 뭐 할 거냐, 이거야. 나무 할 거냐, 화초 키울 거냐. 큰 나무 심을 거냐, 화초 키울 거냐. 그게 경계잖아요. 경계 구분해봐. 너 나무 키울 거야? 키울 거야. 화초 키울 거야. 갑으로 너의 모습을 이렇게 우뚝 세울 거냐, 아니면 을로 그냥 사람들 부드럽게 사람들과 놀고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를 만들어줄 거냐.
이런 개념이에요. 임묘. 전환성은 이제 토를 만나는 거지, 토. 네. 미토를 만나면은, 뭐, 미토를 만나면, 음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가는 거고, 축을 만나면, 그냥 같이 죽자고. 같이, 같이 죽든지, 한탕 하든지. 같은 양양이니까. 네. 음,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진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같이 죽는 겁니다. 축진은, 그러니까, 이게 한탕주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네. 술토는 뭐 반대. 직접 개입, 뭔가한테 개입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지, 상대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균형을 잘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토에서 결정이 이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습. 그러니까, 왜, 이제 봄을 조절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인묘수 했던 것을 약간 비틀어 생각한다는 거지. 뭔 이해하시죠? 네네. 그런 것들을 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묘지에서는 상당 뭐 비틀어진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비틀어진다. 그래서 그걸 아인슈타인이 그 말하는 거잖아. 시공간의 비틀어진 현상은 반드시 어? 토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시간이 확 바뀌니까. 결국은 이거 뭐 결국. 그래서 진에서는 이 음의 세계가 전부 다 마감되는 겁니다. 음의 세계가 다 어떻게 해요? 바뀌는 겁니다. 술에서 뭐 양의 세계들이. 그 음의 세계의 시간들, 우리 지난번에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서 음의 세계의 시간들을 한번 봅시다. 음의 세계의 시간들 뭐야? 저쪽 신금이 땅으로 떨어져서 정화를 만나서 임수와 간목이라 해서 이 환경적 요소가 좀 머리 기토에 이게 음의 세계잖아요. 네네. 양의 세계는 을목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뭐야 개수에 의해서 성장해서 병화를 만나서 경금으로 딱딱해진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무토라는 양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시계들이 즉 음의 세계 그 진토를 만나면 이런 것들이 요 정신임갑이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고 요 을계 변경이라는 것이 위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교차 지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을 그러면 빨리 뭐야? 을계 변경이라는 시간을 빨리 찾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정임갑이라는 시간은 이제 쓰면 안 돼요. 내부적으로 써야 되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가지고 세상을 살지 말라는 거지. 이건 나의 그냥 잠시 보류. 이 때문에 을계 변경이라는 시간을 맞이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맞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데리고 왔어, 이제. 사윗감이라고. 응?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가, 이거 이제 뭐 이래서 뭐, 진이잖아. 그럼 근데 얘가, 이거 남편감을 데리고 왔는데 얘가 신정임갑 년생이야. 그럼 물어보는 거야. 얘 직업이 뭐냐? 밖에서 활동하는데요. 그러면 결혼 안 돼요. 내가 근데 연구원이에요. 그러면 결혼해. 그거 하는 거야. 네네. 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 생활해야 되는 애잖아. 그러니까 따님 일지가 뭐예요? 따님 일지 빨리 불러봐봐요. 큰애. 아, 큰 애는 자수, 그 다음에 작은 애는 술토. 술토잖아요. 술토는 네. 뭐야? 이 술토는 이 을계 변경이라는 시간이 안으로 들어가고 신정임갑이라는 시간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작은 애가 데려왔잖아요.
네. 큰애는 막 자월이니까, 자수니까 아직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애가 없는 애기 때문에 얘는 그냥 네 선택에 의해서 한번 시연에 갔다 올 거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하면 되고. 큰애한테는 이혼을 두려워하지 마. 이 하고, 술토한테는 확실하게 정해줘야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정, 임, 갑년생을 만나라. 혹시라도 을, 개, 병, 경 애들 만났는 애들이 직업이 뭐야? 연구원이라든가, 뭐 연구하는 애들, 교육하는, 그런 애들 가능한데, 이런 애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애라고 하면 너 짝이 아니다. 근데 신정임갑이라는 애가 왔는데, 이런 애가 밖에서 활동하는 애가 아니고 연구하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선택해 주는 거야. 이 직업. 와닿네요, 이거. 직업은. 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보여준 경자가 남편이 그 외부로 자꾸 배 타고 응, 시운전하러 나가는 응, 친구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지. 네. 그렇다, 좀 더 그죠. 울타리가 돼주는 응, 남자였으면 응.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괜히 음해석에 양해석에 배워서 이런 걸 이용해 먹는 겁니다. 네. 기가 막히죠?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내 강의 들으면은. 어? 네. 제 경우에도 저희 남편이 어, 뭐 좋은 말로 하면은 가정적이고 어. 나쁜 말로 하면 소심해. 그런 거죠. 근데 저한테는 이게 낫거든요. 아니, 선생님은, 선생님 권리만 지켜주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제가 아직 진토에 대해서 안 배웠을 때, 진토를 가진 친구들이나 이렇게 제가 살펴봤을 때, 응, 아, 이 친구들은 자신의 조건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면 잘 사는구나.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권리 획득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 네. 오늘 확실히 알았죠? 네네네. 왜 그런가? 네. 아, 근데 이 진토는 사실 강의 들으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선생님. 제가 많아지죠. 가지고 있는 글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진투에서 원하는 건 이제 이 시간이야. 어떤 시간들을 더 원할까? 그렇다고 그 반대표 시간 온다고 나빠할 게 아니라, 얘는 안으로 들어가 쓰면 되잖아. 아, 안, 왜 또 생각이 더 많았냐면, 지난번에 특강에 갔을 때, 음, 그 무송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께서 저기 카페가 갑진년이 오면 자리를 잡을 거다, 뭐 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 게 어, 제가 기억이 나서, 어, 그렇게 말씀하신 그게 뭘까, 제가 그런 궁금함이 생각이 나서, 그렇죠.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우리 카페라는 것이 이제, 우리 카페는 일단 진토잖아, 진토. 그러면, 을개 변경이란 시간이 이제 앞으로 필요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네네. 갑임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차라리 갑진이 오잖아. 그러니까 안에서 뿌리 내리다. 아, 여기서 봐봐. 이 진이 있는데, 진이 오는 네. 운이 병진이라는 거와 경진으로 오면 뭐야?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진의 임이라든가 갑이 오면 안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에 이제 갑진이라든가 임진이 오면 안에서 이제 뿌리 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진이 오면 이거 얘네들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잡는다. 어. 왜 카페를 진으로 말씀하세요? 내년에 갑진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아, 네. 네. 진이라는 것이 뭐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카페라는 거. 카페는 전부 진술충미예요. 네. 사람이 모이는 것은. 네. 진이라는 우리 카페의 표명이 뭐야? 공부하는 카페야. 우리 카페는. 우리 카페 정확히 이제 정확히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이 신축년에 만들었거든. 아, 네. 신축년에 만들었단 말이야. 신축년 말에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카페 표명은 공부하는 카페란 말이야. 다른 카페처럼 떠드는 카페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축년에 만들었으니까 진년에 결과 나오는 거지. 아, 네. 그걸 결로 가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진토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이제 네 번째 이제 진토의 이제 자의적 의미는요. 쭉 읽어보면 돼요. 뭐 다 100% 이렇게 맞을 수는 없지만 고로 물론 구조에 따라지만 요런 것도 이제 단식판을 하는데도 되게 효용성이 많아요.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